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연말이 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조금 위축된 것으로 보여요. 이에 따라서 주택의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해 나와야 하는 그런 분들은 새로운 전셋집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서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분양 시장과 전세 시장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아마 내년 초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전해주실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월요일마다 준비하는 코너죠. 이윤환 대표가 선정한 한 주간의 부동산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3위 키워드입니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인데요. 지역별 상승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아파트값의 강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2015년 부동산 시장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주택 거래량과 함께 분양권 누적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이 매매가와 전세가 역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의 신기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도 이 소식을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봤었는데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에 2배를 뛰어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지역이 그랬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지역별로 한번 구분해 주실까요? 자, 일단 오늘은 네. 올해 들어서 마지막 주죠. 네. 그래서 마지막 주 매주 이제 월요일 날 진행되는 이 핫 이슈 3개를 통해서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더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은 마지막이니만큼 네. 2015년 전체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또 뭐가 올랐는지, 또 네.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요. 또 내년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이거에 알아야 대해서 우리가 내년을 예측할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네. 본다면요. 일단 전국적으로는 5.06%가 올랐습니다. 네. 자, 이건 지난 2011년도에 9.6%가 오른 이래로는요. 가장 높은 수치예요. 자,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43%가 올랐으니까 작년보다는 2배가 오른 네. 상황이 됐고요. 자, 지역적으로는 이제 전국 5.06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당연히 조금 높은 부분은 있는데 이 5개 광역시를 보면요. 6.43%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그중에서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면 대구를 들 수가 있고요. 또 부산 그리고 광주 이런 식으로 이제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 금액 상승률이 약진을 했다라는 네. 부분하고 어쨌든 2015년 들어서 출발한 어떤 이런 매매 가격의 상승 이 부분이 점점 약간 심리적으로 이제 꺾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조금 뒤로 하고 어쨌든 요 정도 금액이 상승했다. 또 작년보다 2배 정도 올랐다. 요 정도 지냈구나라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통계 수치로 의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방의 광역시 집값이 물론 이번 연도에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지역보다 늦게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또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네.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볼게요. 네, 네, 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2위 키워드도 확인하겠습니다. 2위 키워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좀 이것저것 많이 올랐던 한 해였고 부동산 시장이 매우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자, 2015년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 기록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신기록들을 연말에 정리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그 방금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이제 평균 5%가 올랐다고 네. 했는데요. 사실 이 그 매매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치가 예전하고는 다르게요. 요즘은 전세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사는 네. 구도를 이렇게 지금 변환된 속에서의 매매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그럼요. 이제 일단은 올해 들어서는 73%예요. 지금 통계 수치로는 대략 한 74%가 평균 비율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1억이다. 그러면 7,300만 원이 평균 전세 금액이 되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전세 금액이 높죠.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만 비교해더라도 뭐 65%, 61% 이렇게 낮았다가도 네. 꾸준히 이렇게 전세 금액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제 매매 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되면서도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제일 머리 아프면서 이걸 좀 전세가를 어떻게 내릴까를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네.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월세 비율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월세 비율이 30%가 넘어서 무려 벌써 2015년에 34.4%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작년에 27%, 24. 전세도 올라가면 예전 같은 경우는 월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 금액 올라가고 월세 금액도 올라가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네. 특이한 그러면서도 그 집값이 올랐다는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본다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올랐다는 축보다도요. 좀 올랐던 기존에 있는 주택 중에서 올랐던 부분들이 일부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분양 시장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분양이 잘 된 만큼 네. 그거에 따른 매매 금액 상승률이 좀 이어져 있지 않은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광역시에 대한 네.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 물건이 굉장히 많아졌었고요. 그 분위기에 의해서 가장 높은 대구 같은 경우는 11%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산업단지보다 여러 가지를 통한 어떤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서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급량도 좀 이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르는 게 둔화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아파트 분양 공급량도 늘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33만 가구가 공급이 됐다면 올해 들어서는 50만 가구 넘는 정도로 아파트 분양 공급량이 이어졌는데 내년도 마찬가지 네. 이 정도 수준에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을 정말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 평균 청약 경쟁률만 따져도요 11.73대 1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분양 시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일단 저금리상에서 네. 이제 대출을 끼고선 구입을 하려는 사람 또 이왕이면 내 집 마련하는데 새 아파트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으신 분들이고요. 또 그 규제 이게 작년에 냈던 규제 중에서 이제 청약 통장에 대한 완화 네. 규정이 올해 이제 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청약통장 1순위에 대한 비율 변화가요. 이제 올해 들어 초기에는 42% 해가지고 1순위 이게 이제 2순위, 3순위 이런 자격으로 되었었는데요. 네. 이제는 1순위 비율이 55%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시장 참여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 100만 정도다라고 한다면 올해 110만 정도의 거래량 때문에도 가격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도표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글쎄요. 그야말로 모든 게 올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너무 과한 그 분양 물건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심리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이제 내년부터 진행되는 대출에 대한 규제, 네.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내라 여러 가지 규제 안에서 조금 심리적으로 이미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뭐 올 한 해 신기록들 이런 거 검색을 하고 뭐 이렇게 방송 시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소식들이 많은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조금은 뒷맛이 씁쓸한 그런 신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년 부동산 시장이겠죠. 1위 키워드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키워드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9.3%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하락세를 예상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상반기에는 상승하고 하반기에는 하락세를 뜻하는 상고하저 현상을 예상했는데요.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오게 된 실수요자들의 심리 분석과 함께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심리 분석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절대적인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응답자들이 이런 응답을 한,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상승하다가 하반기에는 주춤할 것이라고 응답한 그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집을 사고 싶은데 좀 네. 기다렸다가 이거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반기를 선택할까 하반기를 선택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 나타나는 얘기군요. 부분이고 있고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경제가 나아진다, 또 부동산 경기가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연초에 항상 출발을 합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 해가지고요. 벼룩시장 부동산 쪽에서 한 그 574명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 자, 이게 통계하고는 틀린 게요. 통계는 과거의 자료, 그리고 그렇죠. 이런 설문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계 자료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 것이다. 내년 2016년도 말이죠. 네. 그 부분들이 29.3%가 하락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반대로 정반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28%나 또 됩니다. 비등비등하네요. 네, 비등비등하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좀 높은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네. 하반기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분들이 23.2%. 자, 그리고 반대로 상저하고죠. 상반기가 하락을 할 것이고 네. 하반기에는 상승을 할 것이라는 분들이 또 19.5%니까 이것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따라가야 그러니까요. 되느냐인데 일단은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경제 상황 안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 경제로 얘기한다면은 5월 초반에 예측했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좀 낮아지는 결과가 네. 이제 또 발표가 되겠지만 어떤 그 부분하고 또 예년 예상에 대한 경제 전망치가 그다지 높지만은 않다라는 네. 부분이 약간 비관된 상황에서 어쨌든 경제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올해에서 꾸준히 늘어났던 분위기 그리고 이 전세를 살까 그냥 집을 살까 이런 분위기 환경 속에서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냐면 사실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중에서 네. 그래도 시세 전망이 조금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이나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 거는 사실은 시기를 늦출수록 오히려 더 손해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과도하게 이제 관망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도 한번 상반기 내에 선택을 해보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또 이런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좀 들여다본다 그러면 중반기 이후를 조금 들여다보고 내년까지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그렇지 않은 어떤 투자에 대한 매력이 조금 좋은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좀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치를 딱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은요, 그야말로 서로 다 틀려요. 상황이. 그래서 각계전투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전면전이 아닌 각자 내가 처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을 될 수 있느냐는 상황마다 틀리니까 여기서 다 답을 일정하게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방송 꾸준히 보셔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 구역에서 내가 이런 전망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예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세미나를 오셔서 전체적인 시장 전망 그리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고민되었던 이런 분들을 조금 해결하는 이런 활용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그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상승세를 탈 것이다, 하락세를 탈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내주셨던 분이 거의 비등비등 비슷했잖아요. 네. 그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이스별로 다 다르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윤환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2월 29일 화요일과 1월 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개별 사례를 해결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여기 의왕시 인도면 근처에, 네. 제가 이제, 집 하나 장만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시점이 좋은가, 내년 초에 하려고 그러는데. 네. 어떤 매물인지 혹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쪽에 지금, 두산 위브가 가격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을, 구매를, 매수를 좀 할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과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네.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해서 좀 음. 자문을 좀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왕시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 매수를 의왕시 희망하고 여기가 이제 포일동이나 내손동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바로 네.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이제 내 집 마련, 집을 이제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자, 어쨌든 지금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네. 그 두산 아파트를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입지적으로 따지면 원래 의왕시가 예. 사실 그 안양 옆에 있지만 그린벨트가 대부분인 시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포일동이라든지 내손동이라든지 이런 게 그 어떻게 보면 인덕원 사거리이긴 하지만은 안양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구입을 해놓고 네. 거주를 하셔도 시세적인 관점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구입하셔도 괜찮거든요. 예. 지금 자, 현재보다는요. 예, 그 이유가 왜냐하면 네. 이쪽에서 이제 새로 살아난 쪽이 이제 과천 지역이에요. 사실 과천이 네. 2, 3년 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네. 또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아파트 시세적인 관점에서는 1등 지역이긴 한데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 4호선 주변으로 해서 이 안양, 평촌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요, 시세가 굉장히 오래된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높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그 교육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교육 환경이 높은 이쪽에 좀 오래된 아파트를 갈 거냐, 아니면 네. 포일동이나 내손동에 있는 이런 쪽에 있는 조금 그나마 좀 새 아파트를 갈 거냐라고 한다면 네. 사실 살아보면은 큰 차이는 아닌데 실속이 네.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의왕에 있는 포일동의 그 지금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09년도 입주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좀 새 아파트 위주고요. 또 네. 실거주 수요자들은 이 근처에 많단 말이죠. 네. 자, 근데 이 위쪽 같은 경우,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요, 조금 네. 그 포일 숲속 마을 해가지고 한적하긴 한데, 사실 주거 인프라는, 여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한적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전세 비율도 제가 알기로는 한 85%에서 90%까지 지금 올라서 있어요. 똑같아요. 전세나 매매나. 예,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사실은 조금 구입을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예. 요 분위기를 약간만 타셔서 예. 지금부터 약간 한 3개월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자, 몇 호에 몇 층짜리가 났고 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네. 시장이 죽어 있는 초기 단계니까요. 네. 거기서 3개월을 더 연장할지 아니면 3개월 정도에서 금매로 약간 떨어진 마음에 이렇게 매입을 할지 그래서 6개월 시한을 두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감사합니다. 이유가 또 하나는 저 위쪽에 이제 평톤 스마트 케어가 이제 내년 6월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네. 자, 그 전에는 매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주 좀- 그냥 명쾌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통화 굉장히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그냥. 말씀 깨끗합니다. 참고하셔서 예.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제가 네. 저기 판교에 있는 보뜰마을 구단지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38평형인데요. 네. 그거를 보유해야 될지 지금 매매를 해야 될지 그거를 좀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판교 금어울림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판교 그 네. 보뜰마을 그 구단지 금어울림 네. 아파트를 38평을 갖고 계신데 네. 자, 요거를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를 놓고 계신가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꼭 파시려는 이유가 없으면요. 네. 시세 전망으로 봐서는 여기는 좀 더 들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네. 자, 일단 그 판교가 꾸준히 네. 지금 그 입지가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네. 벤처기업, IT 기업, 유망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하면서요. 네. 그야말로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꾸준히 올랐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근처에 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또 알파돔 시티라든지 이런 그 곳들이 들어서면서요. 어떤 네. 주거 편의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교통 환경이라고는 그 이제 판교 이쪽에서 그 여주로 가는 복선 전철이 또 이제 내년에 개통 예정에 있고요. 네. 자, 여러 가지 뭐 교통 호재 또 이제 주거 환경의 호재 또 이 그 업체 그 인구의 유입의 효과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근처만큼은 그야말로 꾸준하리라고 보이고요. 네. 자, 물론 이제 그 신분당선이 개통을 이제 지금 정자까지 있는 게 판교로 이어진다고 손 치더라도 네. 여기만큼은 가격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보유를 하셨다가요. 네. 일단 내년 정도는 충분히 더 가져가셔도 되는 이유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호재라든지 또 이렇게 그 백화점이 오픈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더 될 때 또 실수 네. 거주 수요자들은 끊임없이 찾거든요. 그래서 네. 매매 금액이 상승하는 비율보다도요. 오히려 전세금 상승에 의한 그래도 여기가 낫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년 기분 좋게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물론 고민은 좀 되셨겠지만 이윤환 대표의 이야기처럼 지금 갖고 계신 여기에서 그냥 계속 거주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휴먼시아 그 구단지가요. 그 아파트 조성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38평에서 68평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가장 소형이지만 이 근처에서 선호가 되는 가장 높은 선호도가 높은 평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대형 평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적은 평형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요. 수요층들은 떠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분 좋게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봤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매물을 배은용 소장이 준비했는데 오늘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선호하는 물건들이 대부분 한 가지 정도로 좀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강남 핵심 지역이면서 높은 전세가율로 대출 없이 소액인 2~3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요. 뭐 초역세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강남구 대치동 매물인데요. 이런 조건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개포주공의 이주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 차익이 충분히 기대되는 그런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대치동 매물은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일권 대표도 2가지의 매물을 오늘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매물은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은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정말 강남북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요. 강남권의 삼성동과 강북권의 용산권을 가볼 텐데요. 먼저 설명드릴 지역은 바로 강남구 삼성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동 하면 정말 강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호재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으로서요. 지금도 지가가 많이 올랐지만 향후에 미래 가치로 인해서 지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시켜드린 지역의 매물은 이 삼성중앙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정말 높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강북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바로 용산권입니다. 용산권 최근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발표만 한 것이 아니고 실현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용산역에 딱 지금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타워 크레인이 바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발표한 것처럼 2017년도에 용산 평택으로 이전이 완료가 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서울의 중심축으로서 이런 개발 계획이 나오는 용산 역세권, 그중에서도 효창공원 역세권의 개발 예정지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3가지의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삼정릉역에서 걸은 4분 거리고요. 12월에 준공됐습니다. 5월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이 삼성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강남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의 모든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선정릉역과 도보 4분 정도 거리가 위치하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강남구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이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향후 이런 개발 계획의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뿐만 아니고 9호선 연장선이라 여러 개발 계획의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살아남고 그만한 삼성동이라는 가치를 충분히 보답해 줄 수 있는 대규모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거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이 난 상태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살고 싶은 지역이고요. 워낙 뛰어난 교통망과 강남 8학군을 대표하는 지역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생활 편의시면 편의시설 여러 가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차고 넘치는 임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 하실 필요 전혀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항상 투자를 하셨을 때는 개발 계획에 맞춰서 이런 시세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본 매물 주변 지역의 많은 개발 호재뿐만 아니고 향후 강남권에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후보적 1순위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개발 계획까지 직접적으로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정말 큰 폭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큰 개발 호재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봤던 추천 포인트가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선정역 9호선과 분당선이 다니고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강남구청역, 또 한정거장만 걸어가시면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삼성중앙역과 삼성역까지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뭐 지도에서 나가는 것처럼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이고요. 하단부 쪽으로 가시면 테란로와 선릉공원, 그리고 또 주변에 경기고등학교로 대표되는 강남의 8학군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통, 그리고 개발 호재, 뭐 생활 여건, 학군들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지역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권의 삼성동의 그런 분위기를 정말 흠뻑 느끼실 만큼 정말 조용하면서 고급스러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 수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동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개발 호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차고 넘치는 개발 호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동 국제업무교류지구의 개발 계획이 있고요. 9호선 연장선 올해가 다 갔죠. 내년 2016년도에 하반기면 3단계 구간이 개통됨으로 해서 정말 9호선을 따라다니면서 사람과 돈과 개발축이 움직이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9호선 연장선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또한 그 하단부 쪽으로 한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바로 테헤란로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테헤란 역세권의 르네상스 그런 호텔 부지 또한 매각을 통해서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원샷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이지만 내년 하반기에 GTX가 수서에서부터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9호선 연장선과 신분당선이 여러 가지 개발 호재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한 정말 교통과 개발의 중심축을 차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지금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 면에서 정말 강남권에서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호재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얼핏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매물은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고 약간 다크 브라운, 블랙톤의 정말 고급스러운 정말 삼성동의 분위기에 딱 맞는 그런 외장 마감을 했고요. 내부 또한 굉장히 넓은 구조로 해서 넓은 방 겸 거실과 안방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들 또한 풀옵션이 다 제공되고요. 특히 또 뭐 우물 안에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동 주변 지역에 근무하시는 젊은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퀄리티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최고의 입지에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오셨을 때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전세가 놔진다고 했을 때는 3,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해서 강남 중에서도 강남이라고 했을 때 삼성동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으시고요. 항상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입지에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갖추셔야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즉 3, 4천만 원의 소액 투자 그리고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과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인한 시세 차익, 또 미래 가치가 워낙 받쳐주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시세 차익도 두루두루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남권도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고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삼성동에도 본 매물뿐만 아니라 다른 매물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물들을 다각도로 다 검토해 보시고요. 본인의 그 투자 성향이나 입지에 맞는 매물 투자했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도 역시 강남구의 매물입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남자들도 아마 꿈에 차인 드림카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서울에 계시는 중고등학교 자녀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치동 지역이 네. 어떤 꿈의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남 핵심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7, 8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을 때 그때도 가격을 지켜낸 곳은 강남의 핵심 지역들이었고요. 또한 시장이 좋아지면 바로 튀어오르는 지역들이 바로 강남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지금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할 때 지금 강남 지역을 유심히 잘 살펴봐서 옥석 같은 매물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구 대치동이 이만큼 인기가 있고 어떤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꾸준한 학군 수요와 학원가 수요가 버텨주고 있고 어떤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면적도 크기 때문에 어떤 재매매나 매도했을 때 정말 어려움 없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포주공 이주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 계속 전세가나 어떤 호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을 누리기에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물은 대출 없이 소액인 3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개포주공이 이주했을 때 동일학군으로 이쪽으로밖에 올 수 없다는 점이 추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포인트를 개략적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세부적인 여건들은 어떤지 들어볼게요.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남 핵심 지역의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치동 한티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장점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토지 가격은 약 평당 4천만 원 정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티역에서 한 정거장 가면 선릉역, 두 정거장 가면 삼성역이기 때문에 네. 지하철로 10분대로 삼성역에 도달할 수 있어서 삼성역에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직접적인 수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원가하고 명문 학군이 있다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경기여고나 숙명여고 같은 거를 직접 지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고 네, 백화점 얘기를 잠깐 드리겠는데 네. 강남권에 백화점이 있는 곳은 항상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본 매물 근처에도 바로 롯데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누릴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입지적인 여건에 포함시켜서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있습니까? 직접적인 개발 호재라고 보면 개포주공의 이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포주공 3차, 개포시형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할 텐데요. 개포시형 1차가 가장 이주를 늦게 하는 그런 개포주공 단지입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 10평 초반대가 지금 7천에서 1억 정도 전세가가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학군이기 때문에 개포동에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곳도 전세가, 매매가가 굉장히 올라서 전세가율이 거의 90%에 도달하고 있고요.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도 일반 분양 대비 대치청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 5억 정도가 지금 오른 가격에 지금 입주하는 시기에 4, 5억 정도가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되는 걸 보면 앞으로 이쪽 개포주공의 영향으로 인해서 4, 5년 동안은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지금 보이는 걸 보면 이쪽은 또한 젊은 층도 분당 판교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젊은 신혼부부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강남구 대치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장점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지금 내외정제를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중하순 중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네. 본 매물이 있는 그 호실은 총 5층 중에 5층이고요. 가장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전면에 있는 남동향 매물입니다. 투룸과 거실로 되어 있는 전용 약 13평 정도 되는 매물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뭐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건축주가 이거는 가져가려고 자녀에게 주려고 했던 매물인데 건축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3천이고요. 장점은 전세 가격이 약 3억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를 수익을 원하신다고 해도 이쪽은 월세가 굉장히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점 한 가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지역에서 도보로 얼마나 걸리고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는 건지 입지적인 그거를 가장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골조가 다 마무리되고 마감 중이기 때문에 내부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유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2015년 4월에 준공됐습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용산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꿈의 도시입니다. 도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 실현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용산 역세권을 딱 내려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 정말 수많은 타워 크레인이 용산 역세권을 중심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주변 지역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들 개발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용산 역세권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재개발 계획들도 개발 중에 있다. 그 얘기는 향후 개발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호재에 따른 시대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한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의선 개통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 또 우측으로 좀 5, 6분, 6, 7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남영 역세권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한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뭐 삼각지역이나 공동 역세권이나 아니면 용산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역세권을 중심해서 가장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용산권은 거의 재개발을 추진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슬럼화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굉장히 낮은 게 굉장히 단점인데요. 본 매물은 신축 투룸 주택으로서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고요.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셔도 수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내부 사진 봤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밝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네네. 준비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입지적인 여건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더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앞역과 경의선 5분 안쪽에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좀 올라가시면 남영 역세권,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뭐 삼각지역이나 마포권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공동 역세권,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한정거장 내려가시면 바로 용산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축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유충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뭐 효창공원
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잘 갖춰져 있고요. 위쪽으로 가면 뭐 숙명여자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교통이면 교통, 잔 환경, 인프라시설을 잘 갖춰져 있는 용산권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용산 역세권에서 개발되는 그런 후광업과 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용산 역세권, 효창공원 역세권에도 효창 4구역과 5구역은 이미 펜스를 치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확정돼서 이런 후광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발 호재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주변 지역에는 어떤 이 미래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도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용산 역세권 그 쇼핑센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면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그런 영업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특히 80만 평이라는 정말 용산 민족공원이 공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용산을 대표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내국인들뿐만 아니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 지역의 지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제주도나 아니면 뭐 마포, 합정 역세권이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용산권도 정말 수많은 그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 투자자분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1,800실 규모의 그런 호텔이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층 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강남역에서부터 용산 역세권까지 신분당선 착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후면 강남역에서 용산 역세권까지 20분이 안 걸리는 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다란 호재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창공원 역세권 4구역과 5구역도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확정이 됐고요. 본 지역 또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산권에 추진되는 개발 호재의 수혜를 두루두루 다 가져갈 수 있는 매우 큰 그런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개발 계획들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건물 어떻습니까? 네, 본 매물은 역세권과도 가까울 뿐만 아니고요. 총 6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남동향 구조로 돼 있고요. 용산권은 신축 주택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고 다들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는데 본 매물은 최신식 엘리베이터와 거의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 또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되고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중에서는 가장 좋은 층의 로얄층에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향후 환금성 면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르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예상 전세가는 2억 1천에서 2천만 원. 그러면 3,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원, 월세는 80에서 90만 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액 투자,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과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용산권에서 소액 투자 면에서나 수익률 면에서나 아니면 시대 차익 면에서 가장 좋은 매물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점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용산권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도 보셔야겠지만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큰 시대 차익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고요. 용산권에도 이 매물 말고도 다른 매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은 매물들 보여드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으로 계속 공지가 나가고 있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